앞에서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지역 경제 발전과 지대산이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에서 이런 학술 대회가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 좀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2015년 지대산 교육 선도대하고 선정된 다음에 저희 여러 가지 좀 교육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또 내년에 저희가 지대산학과라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지방학과를 좀 개편해서 지대산 교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좀 깊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그런 부분과 또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 또 지자연구원과 함께 학술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 보신 것처럼 지대산 기반 창업과 지역경제 발전입니다. 사실 고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발전과 지대산인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경제 경영 쪽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부합하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제 창업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창업도 그냥 일반 창업이 아니라 지대산 기반 창업으로 조금 한정을 해서 좀 이것이 지역경제 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업과 지역경제 발전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대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뒤에 이제 제가 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지 발표하는 과정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혁신 자본과 직장 기반 창업의 관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린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기반 창업 활동은 과연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저희가 창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발전하는 것 같다라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대전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창업 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유효한 전략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창업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특히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 정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별 창업 활동을 그냥 간단하게 통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벤처 기업의 한 60% 정도, 그다음에 창업 기업의 한 50%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저희 우리 이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벤처 창업 기업 비율이 각각 3.8%,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중이 아주 높다, 또 아주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창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아주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체로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같은 이런 차이가 지역 경제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약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한다 그러면 2004년에 안트러프러너십 캐피탈과 경제적 성과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지역의 인구 대비 창업 기업 숫자를 이제 안트러프러너십 캐피탈로 정의를 했는데 이게 지역의 노동 생산성 또는 지역 내 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리한 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연구를 필두로 해서 많은 연구들에서 창업이 많아지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혁신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경제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창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라는 그런 어떤 가설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 사례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이 고용성장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상당히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봐야지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연구가 소개한다 그러면 정혜진 연구자가 2010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일반적인 신생 기업이 통계적으로 지역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어떻게 보면 상반됐다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게 이게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창업도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 활동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어떤 창업의 유형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이 창업이 일어나는 지역의 어딘가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창업의 특성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 기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험 강의가 다 소개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은경 2년 2015년 연구 보면 결국은 신생 기업이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기존 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다시 얘기하면 기존 기업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업인 경우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지역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혜진 연구 같은 경우에 일반 신생 기업이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같은 어떤 신생 기업은 지역 경제 성장 지표에 반대로 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왜 일반적인 창업 기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생산을 상승한 것보다 약간 세기업 창업 활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창업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뭐 여기 외국 연구자들이 여기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결국은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 생기업 기업가 정신보다 기회추구형 기업가 정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이 창업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추구형 창업, 생산적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창업, 기업가 정신의 지식 전환 효과가 큰 창업, 기존 기업에 강한 도전이 되는 창업 이런 창업이 실제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좀 뭐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사실은 이걸 한마디 요약하면 저는 이걸 이제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다. 이런 창업이 바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고 이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식재산 기반 창업을 이런 창업이라고 보느냐?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일 커브, 빅스마일 커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께서 이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뭐 요약하자면 과거의 기업의 가치,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경쟁력을 미치는 게 기업의 생산 단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생산의 전후 단계, 뭐 R&D 또는 CR 같은 고객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 스마일 커브, 요즘 이제 빅스마일 커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여전히 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생산이 중요하다. 제조와 이런 제조를 벗어나서는 될 수 없다.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메이드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축적의 시간에 요 책이 사실 저걸 이제 비판한 책은 아니지만 축적의 시간 같은 바로 그런 제조 생산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런 뭐 빅스마이커보다 또는 그 스마이커브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창업 기업이 기존 기업에 강한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생 기업 진입에 대한 기존 기업의 대응이 뭔가 혁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식재산에 기반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결국은 저기서 얘기하는 고객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이 강화된 고객 관계로부터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 이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지식재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업의 특성들,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창업의 특성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물론 지식재산 기반 창업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식재산 기반 창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업인가가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어떤 지역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연구가 나오는데요. 보신 것처럼 뭐 안은경 2년 2015년 연구를 보면 기업이 입지한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신생 기업의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R&D 수준이 높아가지고
혁신 용이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창조산업 지적 집중 간의 긍정적 관계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한 기반의 창업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효과가 굉장히 큰 이런 창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려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냐, 창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굉장히 좋은 말을 다 갖다 썼는데요. 지역 혁신자본이 축적된 지역, 지식 공동체를 통해서 영내 지식이 축적된 지역, 지역 혁신자본에 의한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이런 지역이 결국은 그 직장 기반 창업 같은 이런 창업을 통해서 창업이 활성화될 때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로 정리하면 혁신자본이 축적된 지역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자본이 축적된 지역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이 이루어질 때, 활성화될 때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 특성과 이런 창업 특성들을 고려를 했을 때 대전에 한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대전에 한정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대전에서 창업 활성화, 특히 지식재산 기반 창업이라는 이런 형태의 창업 활성화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장점 아니면 과제가 뭘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박사님께서도 대전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대전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어쨌든 대전의 지역 혁신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창업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R&D, 과학기술이라는 관점, 그다음에 지식재산, 특히 특허라는 관점에서 지역 혁신자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과제는 없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할 때 대전의 벤처기업, 창업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아주 높다고 얘기하기도 없고 좀 낮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걸 이제 인구수 대비 벤처기업 수로 하면,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보통 연구자들 엔터프러너십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표인데요. 대전의 인구 대비 벤처기업 수를 계산해 보면 약 0.777이 나옵니다. 인구 1000명당 약 0.78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 지역 0.792개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0.627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에 비해서 조금 대전이 어떤 인구 대비 벤처기업 활동은 조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이나 연구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대표적으로 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소기업, 요즘에 이슈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연구소기업의 약 50% 정도가 지금 대전 지역에 있습니다. 이건 연구소기업의 특구에 설립돼야 되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구가 이제 대덕특구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2016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49.1%가 현재 대덕에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건 뭐냐면 미국 대학이나 연구장에서 보유한 기술 이전받아 설립된 창업기업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지역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대학이나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미국에서 대학이나 연구에 보유한 기술을 받아서 만든 스타트업의 약 77% 정도는 그 지역에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결국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기술 혁신력, 그런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 혁신자본이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R&D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 지역의 연구 발표자가 전체 2014년 기준 약 6.3조 정도 됩니다. 전체 연구 발표의 한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근데 지역 총생산, GR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31%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약 4.3% 정도 나오고 4.29%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전의 과학기술 도시다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게 이런 지표로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수 기준으로 본 때도 전체 연구원 수의 7.4%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인구 100명당 연구원 수도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평균이 0.86인 거 보면 거의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R&D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 혁신 자원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학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5년 기준 특허 출원의 6.7%, 특허 등록의 6.9%가 대전 지역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논문의 15.3%, 특허 24.5%, 기술의 26.5%가 대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대전이 직전 서비스 산업이 5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의 직장 경력 지수라는 거 예전에 이견그룹에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전이 가장 직장 경력 지수가 높은 그런 도시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전이 창업이란 관점, 그다음에 R&D란 관점, 특허,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혁신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감점이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 혁신자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대전에 대한 이미지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건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수련연기관 중심으로 하는 공공 쪽에 너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의 혁신 활동에 민간 혁신 활동은 훨씬 앞서 있고 공공을 다시 구분하면 지역 정부 출연연기관의 혁신 활동이 지역 대학의 혁신 활동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근거랄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정부 연구에서 함께 투자 현황을 보면은 대전이 전국 대비로 봤을 때 연구기관 같은 경우 전국 대비 52.8%가 이 대전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대학과 기업은 약 8%와 9%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특허 등록 점유율과 시공시장권 점유율을 뺀 겁니다. 이게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 건데 지역적으로 보면 특허 점유율이 훨씬 높은 지역이 있고요. 반대로 시공시장권 점유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특허 점유율이 시공시장권 점유율보다 높은 지역은 대부분 혁신활동이 공공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이제 특허에 관심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시공시장 쪽에 관심이 드니까 보신 것처럼 경기 지역이 대표적으로 시공시장 점유권이 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대전은 정반대에 있는 거죠. 특허 등록 점유율이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저기 충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전부터 이 경기까지 그 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관점에서도 약간 좀 편집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전 지역의 창업 혁신 자원이 아주 낮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허와 창업 관점인데 특허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조금 된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이후에 업데이트 안 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시면 특허 등록 같은 경우에 대전의 비중이 기업은 2.31% 정도 되는데 공공 대학은 31.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큰 거죠. 뭐 디자인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의 특허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기관 점유율이 공공기관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기업도 상당히 낮다. 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창업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학보다는 공공기관 중심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16년 5월까지 설립된 연구소 기업 중에서 대학이 설립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5.5% 정도 많아요. 이건 어디냐면 대전 지역 내여서요. 그런데 대전 지역으로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연구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대학도 보면은 지역 내 대학보다는 지역 외 대학, 대전 지역 외 대학이 설립한 비율도 꽤 높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전 지역에서 창업이 특히 공공기관 창업이 좋은 혁신 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은 연구기관 중심이고 대학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또 대학도 보면 지역의 대학이 대전 지역에다 만드는 연구소가 꽤 많다라는 거죠. 또 오른쪽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만든 자회사 중에서 대전 지역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R&D 관점에서 또는 창업 관점에서 특허 관점에서 직장형 관점에서 혁신 자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보면 이게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너무 편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기반 창업이 과연 대전 지역의 유효한 창업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저는 지주재정 기반 창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 제목이 지주재정 기반 창업과 지역경제 발전이라서 자연스러운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혁신자본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 있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건 약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지역 혁신자본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내 기술 확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역내 기술 확산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한쪽에 몰려있는 지역 혁신자원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전이 되는, 파급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높일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스피노프 같은 창업,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역내 지식재산 네트워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되는 거 역시 신규 창업을 통한 지식교육 이런 것들이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4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지역 혁신 자본을 어느 한쪽으로 이전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신규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전이 되면 하나의 새로운 역내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역내 지식 네트워크를 견고화시키면 그 견고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의 혁신 자원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새로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이 결국은 대전에서 필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스핀오프 같은 어떤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저 연구자가 얘기한 것 중에 신규 창업부터 지식교류가 지식교류 연구에 가장 정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식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암묵지 같은 것들을 민간으로 또 기업으로 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얘기가 돌고 도는데 결국은 대전 지역이 좋은 어떤 지역 혁신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에 지역 지식재단 기반 창업이 지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지식재단 기반 창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다시 대전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냐면 이 1번, 2번, 3번, 4번 지식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식교류를 통해서 역내 지식재단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게 견고화돼서 다시 새로운 혁신 자본을 창출하는 이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그냥 내버려도 잘 이루어지는 거면 사실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얘기가 필요할 텐데 제가 준비한 것은 각각의 아주 좀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이제 대신해서 과제 또는 시작점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역내 지식재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지식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위한 지식재산 이동과 지식교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 이동과 지식재산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얘기로 공공부문의 교사학과의 활성화가 아무래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지역을 한정했을 때 대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창업 혁신 자본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거와 관련된 몇 가지 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이제 그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 출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들 때 현재 제도적으로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 따른 보상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다시피 대전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의 원자연구원의 지분 매각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올해 2016년 기술이전 사과 통계조사 보면 그 기술이전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기술료를 볼 거냐 아니면 기술료를 본다 그러면 과세 소득에 포함될 건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 특히 여기 소득세법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혁명 기술시세와 관련된 부분만 명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사실 그런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대학의 엔터프라이즈 캐피탈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전이 같은 경우는 대학의 역할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대전의 대학들이 이런 어떤 엔터프라이즈 캐피탈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직제산이 넘어가려면 누군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아까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직장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직장 서비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 직제산의 이동과 지식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대전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비스 R&D 과제도 지금 내고 있고 직장 센터를 대전 직장 센터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 지자 네트워크, 이게 지식이 넘어갔으면 이걸 통해서 지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게 견고화돼야 되는데 견고화가 되려면 그러면 결국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이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성장하는 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인데요. 시간상 제가 위에 거 제목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위해서는 이런 기관, 지역장 기반 창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합적 역량을 강화하거나 협력을 촉진하는 이런 지역 혁신 정책이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여기 한국기술주제협회, 영수협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협회들이 실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협력과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제안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혁신 체제를 만들 때 또 지역 혁신 전략을 만들 때 이런 파트너들, 정책 수립 파트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 밀착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통계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 벤처 1000억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가 만들어지고 매출액이 1000억이 넘으면 1000억 기업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게 474개인데 이 중에 대전 기업이 6개밖에 없습니다. 1.3%입니다. 2015년에 신규로 1000억 기업에 들어온 벤처 기업이 대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충북, 충남, 세종 지역 벤처기업 1000개 기업, 1000대 기업은 1000억 기업은 13.3%고요. 2015년 새롭게 진입한 55개 기업 중에서 14.5%, 8개가 바로 충북, 충남,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 같은 게 보면 만들어지기는 많이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대비 그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기업이 지역 밀착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계발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대전에 많은데 소위 말하는 생산관리, 영업인력 이런 같은 기업이 좀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의 지장 기업들이 지역 밀착 기업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결국은 견고한 역내 지장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직장 기반 창업 기업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IP입니다. 이 IP를 잘 보호하고 권리화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창업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활동할 때는 우리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다른 기업의 IP를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IP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 특히 직장 기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이 IP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지역이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하면 이 네 가지 말씀드린 그 순환 단계가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직장 기반 창업 활성화와 그걸 통한 지역의 경제 성장 또는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발표 자료만 보면 마치 대전의 아들, 대전에서 나고 자라나서 너무나도 애정을 가진 발표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과 3, 4년 전에 대전으로 오셨는데도 대전 지역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마도 되는 발전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